이주 여성들과 탈북민들의 설맞이 모습과 소망들 들어봤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건강관리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교회학교 교육 플랫폼이 제작돼 주목됩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가족이 더욱 그리운 이들이 있습니다. 고향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움을 달래고 명절에 소망을 전하는 이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정지선 기자입니다. 이라크에서 온 유스라 씨. 한국 청년들에게 이라크에서 자주 먹던 음식인 후무스와 타블레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설을 앞두고 고향 음식을 나누다 보니 고국의 명절 풍경이 그리워집니다. 에어컨은 면절했습니다. 옷 많이 아파요. 음식 많이 요리할 거예요. 아이들 돈 벌어요. 이라크 사람 대한민국 없습니다. 버텨요 지금 혼자. 이라크에 있는 가족과 친구만큼은 아니어도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이웃의 정도 나눕니다. 이라크 선생님이 그래도 한국말 엄청 잘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막 그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그리고 잘 이렇게 말이 막 다 통하는 건 아닌데 표정이나 이렇게 서로 막 핸드폰 같이 보고 막 이러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라크 명절 음식을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점점 늘어나는 아랍 지역 이주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3년 전 문화체험 공간 가버나움을 연 박정민 대표는 이렇게 명절마다 쿠킹 클래스를 통해 교류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분들이 서로의 음식을 좀 만들고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명절 전주에 다시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막상 만나보니 나의 이웃이구나, 더 나아가서 나랑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점이 서로에게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가족을 옆에 두고도 나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초등생인 민성이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형 방과후 학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부모님과 함께 보내야 할 주말이지만 코로나로 명절을 지내기가 녹록치 않은 부모님이 지방에서 일을 하는 동안 기숙사에서 지내야 합니다. 명절 기분은 안 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고 또 엄마 아빠랑 여행 가는 거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신지희 전도사는 현재 탈북민들이 모이는 향연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탈북민들이 모여 게임을 하고 노래도 하며 외로움을 달랬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만 만나야 합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고향에서 이웃들과 정겹게 지냈던 모습이 그립기만 합니다. 밥상 부러지게 먹잖아요. 근데 가족은 못 먹잖아요. 설 준비할 때부터 벌써 우리 보름 전부터 풀죽을 먹던 국수 하나 한 그릇 갖다 놓고 김치 하나 넣고도 한 40명 그냥 엄만 새고 놀아도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내 이웃이 그리고 친구들이 그리고 오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어요. 오빠 기도하면서 절 기다려줘요. 저도 오빠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CGN투데이 정지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전통적 가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므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일명 진평연은 9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가족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것이고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초인 가족을 또 우리의 법치주의를 단단히 지켜내는 초석이 마련되고 다져지기를 기대합니다. 연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개정안에서 가족의 개념과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 등은 가족의 개념을 해석론에 맡겨둠으로써
가족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향후 법률 개정에 의해 다시 추가하되 그 내용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 교수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건강가족기본법은 오는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때인데요. 해외 선교사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조준하 기자입니다. 최근 광화문에 위치한 감리의 본부교회에서 고 이신숙 선교사의 추모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고 이신숙 선교사는 브라질에서 지난 31년간 선교사로 사역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달 23일 64세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이날 추모 예배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선교를 하고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슴도 남의 일 같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휩쓴 가운데 선교사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경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기독의사회는 선교사 돌봄을 주제로 연차 세미나를 열어 해외 선교사들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공유된 제언으로는 다양한 과와 병원의 협업, 질병예방수칙 소책자 등 건강지침 제공, 중증 선교사 응급지원 기금 마련 등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의료 제도적 지원이 어려운 선교지의 경우 선교사 스스로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몸조심은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걸렸을 때 합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정말 힘들지 않고 탈수되지 않고 그다음에 무리하지 않고 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병에 걸려서 회복될 때까지 정말 조심해서 회복된 다음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령대를 고려한 코로나 등의 질병 감염 시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선교지의 코로나 확산 정도, 코로나 검사 빈도 등 해당 국가의 대응 방식 또한 고려의 대상입니다. 거의 노출되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같은 나라는 전 인구의 5% 이상, 지금 8% 가까이가 걸렸어요. 우리나라는요, 10,000명당 1명꼴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여건이죠. 그런 여건이 그 지역마다 모두 다릅니다. 선교사 자신을 둘러싼 상황 판단과 함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두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기독의사회, 한국의료선교협회 등의 보건의료인들은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면 또는 선교단체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와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역조차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건강한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선교사들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아이들과 소통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학교 사역자들에게 유용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달란트 시장까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단한 로그인을 하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이 시선을 끕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은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달란트 시장 마켓존의 모습입니다. 스타트업 회사 나루는 이러한 내용의 교회학교를 위한 스마트 교육 플랫폼 더 푸르닝을 개발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푸르닝은 스마트폰으로 접속 가능한 미션존, 가든존, 마켓존, 소셜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부분에서 교회 제공 콘텐츠 이용과 온라인 달란트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르닝은 가지치기를 뜻하고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음 세대의 일상 속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주중에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또 인성과 생활 습관을 모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이제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지고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정말로 이제는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겠다. 학생들은 더 푸르닝에서 미션을 수행해 열매를 받고 이를 관리하면서 소통을 이어갑니다. 특히 미션은 선다형, 주관식, 사진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가능해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 서비스가 제공된 온라인 달란트 시장 마켓존에 대한 후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그런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더 익숙하게 반응하고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을 볼 때 달라진 시대에 맞게 또 달라진 플랫폼이 도입되는 것이 또 교육에도 유익한 면이 있구나. 더 푸르닝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교회 학교가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은 활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청년 그리고 청장년을 넘어서까지도 다양하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편 더 푸르닝은 이달 중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준비 중입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통제를 강화하면서 크리스천 정치인, 민주화 운동가 등 53명을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홍콩 교회는 다가올 박해를 대비합니다. Hong Kong, as Hong Kongers see it, is a totally different place than it was 2 years ago. 버츠 테너 목사는 카오룽 침례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텍사스에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6월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일어나면서 홍콩은 혼란에 빠졌고 테너 목사의 교회는 치유의 장소가 됐습니다. We would have actually police officers, plus we would have protesters that would gather in our building and pray together and sing together. 이후 시위는 잠잠해졌지만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통제를 강화하면서 도시 전체 공포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We have a lot of fear in Hong Kong among the people. There's a lot of fear that things are not going to settle down or be anywhere near the normal that they used to be. 이 두려움은 현실이 됐습니다. 1월 6일 천여 명의 홍콩 경찰이 도시 전역 73개의 장소를 수색하고 정치인, 민주화 운동가, 인권활동가 등 5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집에서 체포당한 라움 체우팅 의원이 당시를 회상합니다. You are suspected of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subverting state power. 한편 30만여 명의 홍콩 시민들이 홍콩을 떠날 계획이란 보도가 있습니다. 홍콩 중문대학의 랩 얀쿵 교수는 일부 목사들은 이미 떠났고 나머지는 숨었다고 전했습니다.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police use all kinds of means to use this law to persecute the pastor as well as the people. 한때 자유로웠던 홍콩은 모든 영역에서 극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학교, 언론, 입법기관을 개정했으며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Leadership in the schools are changing. Schools that have never had any communist connection before are having communist leaders. 크리스천들은 홍콩이 중국 본토의 다른 도시들과 같아진다며 염려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과 함께 종교 규제가 홍콩에서 시행되면 신앙생활은 어려워질 겁니다. A self-censorship is emerging among the people in Hong Kong, and many of us are very conscious of what we can say,
현재 중국 크리스천들은 가장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홍콩 크리스천 역시 준비돼야 합니다. They suffer quite a lot. So maybe this is also the time that we learn something from our brother and sister in China. 그러나 홍콩 교회는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크리스천과 반대하는 크리스천들로 분열돼 있습니다. 홍콩 경찰이었던 리키웡 목사는 중국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법이 종교 자유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for me, I'm quite positively look at this law, and also I think we have to pray and look upon Jesus. 휴고찬 박사는 규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es, we have a lot of confusion and a lot of polarization going on, but ultimately, even in China, I believe the kingdom will prevail because this is unchangeable. 현재 홍콩 교회 대다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We'll continue to lead our people to focus on Jesus, lead our people to bring light to the darkness and hope in the middle of the brokenness. 테너 목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look at and what we prepare for is the fact that whatever happens, we need to present Jesus. If that includes suffering, yes. If that includes being exiled, yes.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3월 8일 한국교회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생태 정의, 평화통일, 인문학 등 6개 영역이 1년 2학기제, 학기별 15강좌로 운영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온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6개의 단체가 공동 플랫폼을 통해 내용과 행정을 공유하는 연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교회 옆 교육위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올 한해 4차례의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에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합니다. 첫 번째 콘퍼런스는 오는 25일 안양 일심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하나님의 창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구피플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근 구피플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신나는 조합, 주식회사 사람마중과의 업무 협약에서 직업교육, 재무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천수 구피플 회장은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주는 선순환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최근 총회를 열고 12대 소장으로 이명진 11대 소장을 연임시키고 부소장으로는 고대 홍순철 교수, 총무에는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기독교 정신과 장기려 선생의 생명의료윤리관을 바탕으로 1997년에 세워졌습니다. 한동대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단은 최근 우간다 쿠미대학교 국제구호개발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 쿠미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창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무콩고로 청년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늘려 지역 사회를 개발시키기 위한 목표로 진행됐으며 한동대는 워크숍 종료 후에도 현지인 리더 양성을 위해 후속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